경상남도가 정책 자문을 위해 설립한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합니다. 부실 운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포화를 맡고 있는 로봇랜드 관련 자문위원회에선 지난 2년간 회의 한 번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남 혁신도시 주민들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건강한 지역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율적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첫 행사로 비석치기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50년 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하루 16시간을 일하고도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로 숨졌습니다. 참혹했던 상황을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들어봅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경상남도가 정책 자문을 위해 설립한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부실 운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포화를 맡고 있는 로봇랜드 관련 자문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회의 한 번 열리지 않았습니다. 박종훈 기자입니다. 민간 사업자의 채무 불이행 등 총체적 부실 의혹이 제기된 로봇랜드.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경상남도는 무엇을 했는지 안일한 행정이 연일 도마에 올랐습니다. 방만한 갱년과 사업성의 불투명 등 로봇랜드 재단 역시 그 행정 책임은 경제부지사에게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로봇랜드 조성과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자문을 위해 설치했다는 경남도 지능형 로봇 자문위원회.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경남도와 창원시 해당 국장은 물론 25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꾸려졌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 로봇랜드가 개장 2달 만에 위기에 봉착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 들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혀 없다. 이건 재검토 내지는 폐지를 해야 되지 않나. 콘텐츠 부분, 공공 부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위원회 위원들의 그 전문성도 활용해서 경상남도 안전관리위원회,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교육감과 경남경찰청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장 등 40명이 위원으로 있지만 지난해 한 차례 형식적인 서면 회의에 그쳤습니다. 안전관리 그 위원들이 전부 도단위 기관에 있는 기관장님들입니다. 회의를 하려고 소집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나만한 위원회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면 심의를 하는 게 그 내용이 확실하게 전달되고 피드백이 됩니까? 경상남도가 다양한 정책 수립 단계에서 외부 자문과 심의를 위해 부서별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는 모두 176개. 하지만 김경수 도정 출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략산업육성위원회와 관광정책자문위원회 등 23개 위원회의 회의 실적이 전무합니다. 또한 상생협의회를 포함한 규제개혁위원회와 수출지원협의회 등 60여 개 위원회는 같은 기간 고작 한두 번 회의에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는 지난 2년간 8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폐지했지만 14개 위원회를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경남도의 각종 위원회가 설립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는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와 함께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지난 9월 창원에서 8살 초등학생을 대포차로 치고 달아났다가 자진 입국했던 카자흐스탄이 있었죠. 그 첫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요. 이 자리엔 특히 카자흐스탄인의 어머니가 나와 아들의 선처를 바라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장기 이식이라도 하겠다며 사죄했습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한 외국인 여성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갑니다. 2달 전 창원에서 8살 초등학생을 대포차로 친 뒤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 20살 A씨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44살 자나르 씨는 지난주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면허 운전과 도주치상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고 A씨는 이 혐의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A씨가 사고 후 차에서 내려 아이의 상태를 살폈지만 한국어를 몰라 병원에 가자고 하기 어려웠고 겁도 나 그냥 떠났다고 한다면서 그대로 달아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 막바지쯤 발언 기회를 얻은 자나르 씨는 한국인들에게 용서를 빌러왔다며 아들의 감형이나 선처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мен баламмен келгеннен бері 2 рет кездестім. балам өз қателігін түсінді. менен кешірім сұрады. өзімнің мойныма бір қателігімді аламын. заң алдында жауап. 또 어려운 형편의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죄를 통감한다면서 피해 어린이가 필요로 한다면
장기 이식이라도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Мені келетін қолымнан келетін балаға алдағы уақыттағы операциясына керек болатын болса, мен де ұлым да бір мүшемізді, органымызды беруге біз дайынбыз. 이 모습을 지켜본 아들 A 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모레 출국 예정인 자나르 씨는 피해 어린이의 부모가 접촉을 정중히 거절하면서 만남을 갖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 A 씨에 대한 양형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13일 2차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지난 대선 때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인터넷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내일 오후 2시 서울 고법에서 열립니다. 항소심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김 지사의 최후 진술로 진행되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쯤 열릴 전망입니다. 핵심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김 지사가 받느냐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이며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도정과 총선 전국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내일 치러지는 가운데 오늘 각 시험장별로 수험생 예비 소집이 실시됐습니다. 수험생들은 개인 수험표와 유의사항 등 안내문을 전달받은 뒤 미리 시험장과 시험실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올해 경남에서는 3만 2천여 명이 수능에 응시해 도내 103개 시험장에서 시험이 치러집니다. 경남 혁신도시 주민들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건강한 지역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율적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첫 행사로 비석치기 한마당을 마련했는데 놀이를 통해 유대감을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한 아이가 돌멩이를 머리에 이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깁니다. 돌멩이를 가슴에 올려 가기도 하고 손등에 올려 가기도 합니다. 멀리 세워둔 돌멩이를 맞추면 공깃돌을 받아 주머니에 모아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릴 적 한 번쯤은 했던 비석치기 놀이. 엄마와 아이, 학생 할 것 없이 추억에 빠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깁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하는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함께 어울려서 놀이를 진행하는 게 이게 사회적 통합의 진정한 개념도 들어가고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줄여서 함지네란 모임이 마련한 행사로 경남 혁신도시의 아이와 부모, 학생,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참가했습니다. 함지네는 지난 5월 모임을 만든 뒤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 지난달 남강 정화활동에 이어 2차 행사로 비석치기 한마당을 준비했습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써야 할 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돼서 엉뚱한 데 돈을 쓰더란 말이죠. 예, 그런 역할을 아마 함진에서 해주지 않을까. 함진에는 곧 3차 토론회를 열어 공공기관과 함께 할 수 있는 28개 사업들도 제안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가 공공기관과 아파트만 있는 딱딱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을 이 행사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됐던 조선인들의 증언을 분석해 참혹했던 징용 현장을 추적하는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50년 전 징용 피해자들이 어떻게 끌려왔고 어떤 강제 노역을 강요당했는지 참혹했던 증언 내용을 정영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일본 후쿠오카현 도심에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쿠오 지역. 일제강점기 탄광 200여 개가 밀집한 이곳에 끌려온 최종주 씨는 수백 미터 지하에서 한국인 동료들이 먹지 못해 죽어가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배를 골아서 영양을 시켜 죽는 사람도 많았고 또 한 7명이 와가지고 12이 죽었습니다. 참 영양실죠. 계속. 봉우리 3개가 내려다 보이는 인근의 또 다른 탄광터. 1944년 전범기업인 스미토모는 조선인 3천여 명을 이곳으로 끌고 왔지만 절반 이상이 도주할 정도로 작업 환경은 참혹했습니다. 오다시 해가지고 그 목표 달성해야 되니까 그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 시간이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12시간, 15시간, 14시간 했다는 거는. 일본 홋카이도 오타루 항구에서 4시간을 달려 도착한
외딴 시골 마을 소라치군. 1942년 1월 이곳 광산으로 끌려온 박병태 씨는 석회석 운반 작업에 투입됩니다. 강제연행을 당한 것이 1942년입니다. 그때 마침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때 징용 피해자들은 살인적인 노동 속에 반복되는 구타와 폭발 사고로 살아있는 자체가 지옥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높은 산에서 전부 사람 하나씩 지기요. 구란에서 그래갖고 나오질 않았습니다. 26살 머리도 폭발해가지고 귀도 안 뛰고 눈도 안 뛰고. 50년이 지나 처음으로 공개된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강제징용을 부인하는 일본에게 이래도 과거를 외면하겠냐고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천시민참여연대 소속 회원들이 오늘 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 노선과 역사 선정에서 사천 삼천포항을 배제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성과 통영 간 역사거리가 불과 13km로 역사 간 적정거리 기준인 30km에 미치지 못하는 데도 선정한 것과 정작 동부가 물류 허브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삼천포항을 배제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선과 역사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 지역 민자도로에서 근무하는 요금 수납원들이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따른 통상시급 10,000원 대상에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도 포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도 하루 5,000원 식대를 제외하고서는 교통비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으로 생활임금 10,000원 보장 소식을 들으며 그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호소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3부는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인 통영시 소매물도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량장과 선착장 등 항만시설 공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진 전 통영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고 양형 또한 적절하다며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김 전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1담독은 이름 등 신고자를 알 수 없는 내용이 담긴 채용 비리 관련 내부 답변서를 관련자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개발공사 직원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신고자 비밀 보장 의무를 규정한 법률 어긴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오늘 본사 남강홀에서 공사와 건설 분야에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9 LH 드론 웍스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LH 업무 담당자와 드론 업체, 공공기관 직원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드론 정책과 기술 동향, 그리고 보상과 설계, 측량, 시공관리 분야의 드론 활용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가 이어졌습니다. 또 각종 드론을 전시하고 사업체를 홍보하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하동군이 내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의 스트레스 해소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해 금오산 집와이어와 하동 북천 레일바이크 이용요금을 할인합니다. 수험표를 가지고 온 수험생은 연말까지 레일바이크는 정상 요금의 50%, 집와이어는 동반 1명까지 요금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남해군 상주면 두모마을 두꺼비 축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최우수 농촌축제에 선정됐습니다. 남해 두모마을 두꺼비 축제는 매년 4월 유채꽃 단지로 조성된 다랭이눈 두꺼비 바위에서 풍년과 풍어, 다산을 기원하기 위해 치러지는 기원제로 귀농 귀촌인들과 함께하는 마을 주민 화합 한마당 행사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